입력 다 됐습니까? 567페이지. 567페이지 이번엔 7조 찾아요. 7조는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7조의 타이틀. 자, 1항은 1항 찾으세요. 시작. 한다 동그라미. 한다 그랬으니까 원칙이라는 말이겠죠. 무슨 평가? 개별 평가 동그라미. 몇 개의 부동산? 물권법 기준으로 말해주세요. 민법 시간에 배운 대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렇다면 몇 개의 부동산? 2개의 부동산. 그러니까 원칙은 어떻게 하라고요? 개별. 건물은 건물대로 평가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평가하라는 겁니다. 건물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나 저 7방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7방법 중에 무엇인가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의 특징, 감가. 그러니까 무슨 방법? 원가법. 토지, 공시지가 기준법. 교과서 넘겨서 14조 찾으세요. 14조. 쭉 넘겨, 계속. 14조 찾아요. 14조 찾았습니까? 네. 자, 14조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죠? 토지입니다. 자, 14조 1항 들어가겠습니다. 1항 시작. 토지 동그라미 공시지가 기준법 동그라미. 15조로 가세요. 15조. 15조 갔습니까? 예. 1항만. 15조는 건물이죠. 1항만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와 요소를 적용하여야 한다. 건물 동그라미 원가법 동그라미. 자, 7조에서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원칙상 개별 평가를 해라는 얘기는 건물은 건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어떻게? 원가법으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7조로 넘어갑니다. 7조 2항부터 4항까지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1항은 뭐라고요? 한다. 한다고 했으니까 원칙이고 2항부터 4항까지는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예외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2항 들어갑시다. 2항 찾으세요. 시작. 2항을 다 읽어보시고 키워드 2개만 잡아요. 응? 일체 동그라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동그라미. 합쳐서 일체성입니다. 일체성이 있을 때는 무슨 평가? 일괄평가 동그라미. 자, 다시 갑니다. 민법에서는 불명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규정했고, 그러면 건물 주인은 갑돌인데 토지 주인은 얼돌이다. 가능한 겁니까? 예.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는 언제든지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부동산을 우리가 사고 팔 때는 따로따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함께 거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일 따로따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라면 친구가 집 샀다 그러면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너 건물 샀니? 땅 샀니? 안 물어보죠. 그 말은 함께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자, 이렇게 일체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평가한다? 일괄평가한다. 이때 일괄평가를 하되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합니다. 16조 찾으세요. 16조 타이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셋째 줄 갈게요. 셋째 줄.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갈로로 묶습니다. 갈로로 묶으라는 말은 그는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이니까 그는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토지와 건물이 일괄되었을 때는 그 뒤에 뭘 적용해랍니까? 동그라미. 건물은 어떻게 평가한다? 자, 숙지하세요. 건물은 감가된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 원가법. 토지는? 토지와 건물이 일괄되면 거래사례 비교법 입력하고 갑시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합니다. 토지만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토지가 다른 자산과 결합이 되면 그것이 뭐 건물이든 나무든 관계없이 다른 자산과 결합되면 무조건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입력이 거래사례 비교법이 되는 겁니다. 토지만 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가 다른 자산과 결합되면 딱 입력해봐요. (18조를) 찾아보세요. 18조는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해봐요. 과수원을 평가하는 것은 토지를 평가하는 겁니까? 사과나무를 평가하는 겁니까? 응? 과수원을 평가한다는 얘기는 사과나무를 평가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토지를 평가한다는 뜻입니까? 응? 둘 다를 해야죠. 자, 사과나무만 평가한다고 전제해봐요. 그럼 토지의 비옥도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평가하는 거죠. 토지와 나무가 결합되었죠. 그럼 어떤 방법? 찾아보세요.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는지. 거기만 동그라미. 과수원 동그라미. 자, 다시 7조로 되돌아갑니다. 7조 사망 찾으세요. 사망의 내용을 다 읽어보시고 키워드 2개 선택합니다. 오케이. 가치를 달리 체크하고요. 두 번째 키는 구분평가 동그라미. 건물의 전면에 도로가 있답니다. 건물의 전면에 도로가 있답니다. 도로와 가까이 있는 건물의 전면하고 상대적으로 후면하고 지가는 어디가 비쌀까요? 그러면 전면은 전면대로 평가하고 후면은 후면대로 평가한다. 무슨 평가? 구분평가. 사항을 찾으세요. 그래서 키워드 2개 찾아냅니다. 첫 번째 키는 일부분 동그라미. 두 번째 키는요, 부분평가. 정부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얼돌이 소유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했답니다. 이럴 때는 이 일부만 평가할 수 있다. 그게 무슨 평가? 부분평가. 자, 7조 다시 갑시다. 7조 전체를 정리합니다. 개별 물건에 대한 평가입니다. 원칙은 개별평가. 일체성이 있으면 일괄평가. 일체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치가 다르면 구분평가. 일부만 알고 싶다면 부분평가. 기억하세요. 친구가 물어보더랍니다. 얼마 들어갔냐고. 1,000만 원 들어갔다. 무슨 평가? 일괄평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해서 눈 고치는데 300, 코 고치는데 300, 입 고치는데 200,
1000 빼는데 200 이렇게. 이는 무슨 평가? 고음 평가. 나는 다른 데는 관심 없고 나는 코에만 관심이 있답니다. 그거는 됐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음 8조, 9조 다 기억해야 될 것들입니다. 지금 손대지 맙시다. 얘네들은. 넘어갑니다. 570페이지. 10조는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항 들어갑니다. 10조 1항 내용 들어갑시다. 시작. 키워드가 보입니까? 키는요? 오케이. 실지조사. 실제 현장에 임장해서 눈으로 보고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실지조사. 다음 넘어갑니다. 11조는 필요 없어서 뺀 거고, 11조 필요 없는 게 11조는 저 뒤에 나올 겁니다. 자, 12조는 지금 손대지 말고요. 13조도 지금 안 할 겁니다. 넘어갑니다. 574, 거기 11조가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1, 2, 3, 5 확인하시고 각각 키워드 3개씩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는 키가 뭘 선택했습니까? 원가법, 적산법, 비용성,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시장성. 세 번째는요?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수익성. 아침에 문제 풀었죠? 다 조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7번 제목이 물건별 감정평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감칙은 크게 3개 파트로 나누면 돼요. 2조의 정의, 지금부터 하는 물건별 감정평가, 그리고 기타. 그리고 정의와 물건별 감정평가는 늘 출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물건별 감정평가 14, 15, 16조는 묶어서 같이. 14조, 15조, 16조는 묶어서 같이 기억해요. 14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 15조는 건물. 16조는 토지와 건물이 일괄. 그러니까 우체부터 기억하고요. 자, 14조 1항과 3항만 일단 볼 겁니다. 1항은 이미 했고요. 3항 찾으세요. 자, 3항을 읽어보시고 키워드 2개를 찾아냅니다. 첫 번째 키는 적정한 실거래가 체크하고, 그래서 어떤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적정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방법? 거래사례 비교법. 토지는 어떻게 평가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근데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정한 실거래가를 적용한다면 거래사례 비교법. 다음에 15조 건물은 원가법. 16조 토지 건물이 일괄되면 거래사례 비교법. 17조 갑시다. 타이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들어가기 전에 몸 풀고 갑시다. 머리 맑게 합니다. 머리 맑게 하세요. 몸 많이 푸세요. 몸 많이 푸고 머리 맑게 합니다. 입력은 잘 되고 있는 중입니까? 안 됩니까? 아니, 머물러 있습니까? 빠져나갔습니까? 설마 그새 빠져나갔으려고. 조금은 머물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17조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림. 살림이 뭡니까? 산? 임야? 또요? 나무? 다 넣으면 이제 아는 대로 다 넣으면. 산도 있을 거고 거기에 나무도 있을 것이고. 요 나무 이름은 뭘까요?
이를 소경목림이라 그래요. 하여튼 이름이 지저분해요. 자, 내용 들어갑시다. 자, 17조 1항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 찾았습니까? 시작. 산지와 인목을 구분 체크합니다. 자, 다시 갑시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산림입니다. 산림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까? 산지와 인목으로 구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산지는 산지대로, 인목은 인목대로. 무슨 평가? 구분평가. 왜 구분평가? 왜 구분평가? 가치를 달리하니까. 토지의 가격과 나무의 가격은 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산지는 산지대로, 인목은 인목대로 평가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 먼저 그거부터 먼저 기억하세요. 산림평가는 어떻게 한다? 산지와 인목으로 구분평가. 시작. 산지와 인목으로 구분평가. 자, 이 경우 찾았습니까? 인목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단 체크하고요. 인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인목을 설명해 주세요. 인목이 뭡니까? 산에 있는 나무요? 명인방법요? 우성엽이하고 공부한 거는 절대 결혼 시간에서 언급하지 마세요. 그딴 학문은 필요 없어요. 예. 그건 결혼의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과목이에요. 지극히 일부적인 과목입니다. 자, 또 인목. 그 한자 봐요. 한자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래요. 서 있는 나무. 그러면 서 있는 나무는 인목이면 누워 있는 나무는요? 자, 다시 인목을 다시 설명해요. 인목이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토지로부터 자양분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의미를 잘 파악해봐요. 인목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얘기고 토지로부터 자양분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그럼 결론은 인목이라는 것은 나무하고 토지가 결합되어 있다고요. 토지만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다시 토지만 평가할 때는 토지가 다른 자산과 결합하면, 예, 그래서 얘도 거래사례 비교법에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또 옆에다가 또 그런 거 막 적는 거 아니죠? 살아있다는 뜻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경목림. 소경목림이 뭔가요? 거기 뭐라 막 적어놨네요. 근데 말이 어려워요. 자, 소경목림은 그냥 어린 나무, 그냥 묘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학원에 오신 지 2달 됐죠? 예. 2달 동안 비용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생각해 봐요. 2달 동안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요? 저는 2분 쌍둥이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분이 언니십니까? 진짜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저는 계속 아까 1교시 보면서 쌍둥이신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2분은 중개사 공부한다고 비용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어갔죠. 보세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겨우 2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요. 얼마 들어갔지? 택시비 탔고 뭐 버스 한참 계산하고 있잖아요. 저분들은 보세요. 하나도 안 들어갔대요. 얼마나 금방 의사결정합니까? 자, 소경목님은 그런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얘는 어린 나무죠.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비용을 투입한 시기가 오래되었다, 짧다? 그러면 원가법이 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경목님 원가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1항 다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산림은 산지와 인목. 결론은 그 산지와 인목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을 테니까 그거는 궁극적으로 입력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일단 하는 거니까 산림은 어떻게 한다고요? 산지와 인목으로 구분평가. 이때 인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소경목림이라면. 그런데 조문을 보면 산지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죠? 인목에 대한 말은 계속 있는데 산지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첫째 줄로 올라가세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산지 동그라미. 그리고 거기다가 쓰세요. 산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는 무조건 공시지가 기준법.
자,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산림을 평가하겠다고요. 산림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단 산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임목은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하고, 소경목림은 원값으로 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금액들을 합치라고요. 합친 금액이 산림가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따로 평가를 한 후에 합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게 산림이었고요. 이항은 신경 쓸 만한 게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왜 이항은 거래사례 비교법입니까? 일괄이라는 개념보다는 내용을 잘 봐요. 토지가 다른 자산과 결합을 했죠. 그럼 당연히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그 이항은 또 별도로 암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거고요. 체크는 해야 됩니다. 이항 산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 갈로로 묶으라는 말은 그건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주어지는 조건인 거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의 동그라미. 18조 정리됐고요. 자, 거기까지. 17조, 18조 다시 보시고 입력하고 갑시다. 암기된 거죠. 한 가지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2조의 정의를 입력하고 나서 5조가 들어간다고 2조를 버리고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2조는 2조대로 딱 넣어놓고 5조 다시 입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조 찾아요. 타이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틀립니다. 자, 1항 감정평가업자는 그 다음 뭐라고요? 일단 공장재단 동그라미 하고 내용 먼저 확인하세요. 두 줄만. 단서 조항은 보지 마세요. 다만은. 공장재단을 설명해 주세요. 공장재단은 단순히 외우지 마세요. 공장재단이 무엇인지를 먼저 떠올려요. 그럼 답은 쉽게 나오니까. 공장재단이란 민법 시간에도 했고 공시법 시간에도 했죠. 자, 공장재단이란 공장이 가지고 있는 토지, 공장이 가지고 있는 건물, 공장이 가지고 있는 기계장비, 공장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몽땅 합쳐서 공장재단이라 불러요. 그럼 생각해봐요. 공장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공시지가 기준법. 공장이 가지고 있는 건물은 원가법, 기계장비는 원가법,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매번 달라요. 그 공장은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재단은 무슨 방법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별부터 시작. 예, 거기까지 합산까지. 개별부터 합산까지 동그라미. 자, 근데 좀 잘 안 들어올 겁니다. 그 내용들이. 개별 동그라미, 평가 동그라미, 합산 동그라미. 우리는 그렇게 기억합시다. 개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그냥 그렇게. 개별 평가 합산. 개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그러니까 공장재단은 어떻게 하라? 토지는 토지대로 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기계들은 기계대로 다 따로따로 해서 합치자. 개별로 평가하여 합산. 입력. 이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업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어떤 방법 적용해라고요? 수익환원법. 광업재단은 또 뭡니까? 응?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광업권이고, 또 탄광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각종 시설을 갖추는 것도 있을 것이고, 몽땅 합쳐서 뭘 한다고요?
자, 그런데 광산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거기는 석탄 매장량이겠죠. 그 매장량이 많으면 가격은 비쌀 것이고 매장량이 적으면 가격은 낮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수익환원법. 근데 문제가 시험 문제가 너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공장재단은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다. OX. 그러니까 시험 당일날은 반드시 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아이고 실수했구나. 내년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둘을 안 틀리는 방법, 둘을 분리시켜야 돼요.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둘 다 함정으로 빠질 겁니다. 그래서 23조로 가세요. 23조.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항에는 어떤 자산이 있습니까? 광업권 동그라미. 2항에는 뭐가 있습니까? 업권 동그라미. 그래서 19조에 있는 광업재단과 23조 1항과 2항 그 세 가지는 묶어서 같이 갈 겁니다. 광업재단, 광업권, 업권 세 가지 묶어요.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분리시킨다. 둘은 같이 기억하지 마세요. 그럼 함정에 빠져서 안 됩니다. 분리시켰습니까? 네. 자, 23조 1항 찾아요. 1항. 광업권입니까? 네. 감정평가할 때에 19조 2항에 따른 19조 2항이 방금 우리가 봤던 광업재단이에요. 자, 광업재단부터 시작. 액까지만 체크하세요.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 이꼴 뭐라고 쓸까요? 이꼴 수익환원법. 이꼴 수익환원법. 일단 거기서 일단 스톱. 2항 내려가세요. 업권입니까? 어장 전체를 오케이. 수익환원법 동그라미. 그리고 3항으로 내려갑시다. 3항에 있는 것들을 한번 쭉 구경하시고요. 제일 앞에 뭐라고요? 영업권만 동그라미. 그러면 23조에 있는 모든 자산들의 특징들을 한번 보세요. 광업권, 업권, 영업권, 권. 무슨 말입니까? 권리. 권리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무체재산이라 부르고 개론에서는 무형, 형태가 없다고요. 무형자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해 봅시다. 원가법은 어떻게 평가하는 거죠? 투입된 비용을 합치는 겁니까? 원가법은, 원가 방식은 투입된 비용을 합쳐서 구하는 겁니까? 그런데 무형 자산들은 눈에 보이지를 않는데 뭘 근거로 비용을 투입하겠습니까? 어떤 비용이 들어갔습니다라는 것을 그걸 뭘로 입증합니까? 그러니까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눈에 보여야만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무슨 방식으로? 수익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업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권리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을 학문적인 표현으로 영업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왜 우리는 권리금을 주는 겁니까? 근데 누구한테는 권리금을 1,000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는 권리금을 1억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권리금을 지급하는 금액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그리고 전부 다 수익에 대한 기준이죠. 권리금을 준다는 것은 수익에 대한 대가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것은 수익이 낮다는 얘기겠죠. 어떤 중개 사무실을 인수할 때는 권리금을 1억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요. 이 사무실의 수익이 크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뭘로 평가한다? 수익환원법. 그럼 23조에 있는 무형자산들은 공이 다 어떤 방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내용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23조 1항 찾아요. 광업재단은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수익환원법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수익환원법으로 대체시켜서 읽을게요. 시작. 수익환원법에서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2항으로 내려갑니다. 업권으로 들어갑니다. 내용 확인합니다.
마찬가지입니까?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체크합니다. 왜 현존시설 가액을 뺍니까? 현존시설 가액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유형자산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23조는 무엇에 대한 평가입니까? 무형에 대한 평가니까 유형들은 빼줘야죠. 그러니까 전체를 평가를 한 후에 어장 전체를 평가를 한 후에 현존시설이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도 몽땅 다 빼면 그게 뭐라고? 나머지가 무형자산의 가액이다 이 말입니다. 연결해서 입력합니다. 광업권, 자 광업재단부터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모두 다 수익환원법, 그죠? 모두 다 수익환원법. 그런데 광업권이든 어업권은 재반시설들을 다 포함한 것들이니까 어떻게 하자? 현존시설 가액을 빼자. 입력합시다. 19조로 넘어갑니다. 19조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시 구분해서 23조와 연결해서 입력 시작합니다. 문제를 받으면 시험 보실 때 문제를 받으면 빨리 뒤로 넘겨서 이 조문을 빨리 찾아요. 다른 문제 푸는 사이에 다 날아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걸 찾아서 그 문제를 먼저 빨리 체크하고 그 다음 나머지 문제 풀어요. 20초 찾으세요. 타이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항은 자동차입니까? 동그라미. 2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설기계 동그라미. 3항에는 선박, 4항에는 항공기 동그라미. 자, 1항부터 4항까지 체크하신 그 자산들의 공통점을 말해보세요. 응? 아,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요? 아니 14개짜리 세법, 16개짜리 세법을 지금 결혼 시간에 언급합니까? 자,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자, 그 네 가지 공통점. 그냥 준부동산이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는 운송수단이라고 합시다. 결혼에서는 가볍게. 운송수단이죠. 뭘 대단한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게. 자, 그 네 가지 중 감가 안 되는 자산 찾아요. 없습니까? 그럼 오세요. 감가가 된다면 무슨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원가법. 자, 2항부터 볼게요. 건설계획입니까? 원가법 찾아서 동그라미. 3항의 항공기 원가법 동그라미. 아, 3항의 선박이다, 그죠? 원가법 동그라미. 4항의 항공기도 원가법 동그라미. 그런데 1항을 보세요. 자동차. 얘 감가되죠? 근데 이는 원가법이 아니라 거래사례 비교법 동그라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원가법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엔진, 마모 상태 확인해야죠. 타이어, 감모 상태 확인해야죠. 시터, 마밀 상태 확인해야죠. 이렇게 일일이 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동차는 중고 시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자동차 몇 년식이라는 말만 하면 가격이 툭 튀어나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 훨씬 간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가지 운송수단, 자동차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간다?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나머지는 원가법, 입력, 것, 5항 가세요. 5항. 5항에서 키워드 2개만 찾으세요. 첫 번째 키는요. 효용 가치가 없다 체크하고요. 그럼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해체, 처분, 가액 체크하고요. 이렇게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OX 결정해 보세요. OX. X가 되는 이유는요. 해체 처분가액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효용가치가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 해체 처분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선박이니까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20조였습니다. 21조 찾으세요. 21조는 타이틀이 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용 확인하시고요. 동사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죠.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자동차는 왜 다른 자산과 다르게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고요? 사례가 많다고요. 동산도 마찬가지 사례가 많겠죠. 그래서 자동차와 동산은 둘 다 동일합니다. 22조는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칠판으로 옵니다. 칠판. 보세요. 임대료 구하는 방법 세 가지 열거합니다. 시작. 적산법. 다시 갑니다. 칠판으로 옵니다. 임대료 구하는 방법 세 가지 열거합니다. 시작.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 그래서 22조를 잘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우리 법은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잘 기억하세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 나머지 방법도 다 인정했는데 법을 개정하면서 오로지 임대사례 비교법만 인정합니다. 우리 법은 임대사례 비교법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대료의 감정평가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손댈 거 없습니다. 감책이었습니다. 2조를 찾으세요. 2조부터 방금 끝났던 22조까지 암기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암기 시작하시죠. 이 2조만 일단 보세요. 2조만.
칠판으로 옵니다. 2조의 정의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려봐요. 시장 가치란 통상적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 4개 중에 무엇인가가 빠져 있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며 4개를 기계적으로 암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대충 느낌만 느껴요. 그 시험 문제가 시장 가치란 놓으면 일단 그 단어들만 있는 대충 훑어보면 돼요. 그럼 결론 다시 말하면 내용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제목의 기준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가치, 그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시장 가치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내요. 그랬을 때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시장 가치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이었습니까? 기준 시점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내 머릿속에는 기준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내년 10월 달에 시험 치러 갔을 때 기준 시점에 정의가 나와 있으면 빨리 뭘 보는 겁니까?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보는 건데, 또 기준이라는 단어를 찾으라 했더니 기준 시점에 기준 동그라미 하고 또 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용을 쭉 보고 기준만 빨리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말을 해봐요.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왜 오늘은 이걸 외워야 될까요? 오늘 시험 문제는 그걸 그대로 써야 되니까. 다시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기준 가치는 뭐였습니까? 기준이 되는 가치. 그 다음에 4번째는 가치 형성 요인.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꾸 안 보려고 노력해요. 5부터 11호까지는 7방법이었다. 그죠? 자, 들어갑니다. 원가법. 원가법이란 가액이 있으면 재조달 원가, 감가 수정. 적산법이란 임대료,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한 경비, 거래사례 비교법, 가액. 또 말을 해요.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료,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공시지가 기준법, 가액. 똑같아요. 가액. 결론은 가액이냐 임대료냐. 가액. 그 다음에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10호 수익환원법, 가액, 순수익, 환원하거나 할인, 장래. 그걸 순서를 기억했다가 문제 읽으면 답 못 찾습니다. 장래가 어디 있는지 하루 종일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뒤로 가서 가액 찾고, 앞으로 가서 순수익 찾고, 환원하거나 할인 찾고, 순수익 앞으로 가서 장래.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장래. 다음 수익 분석법, 임대료, 순수익, 필요한 경비. 감가 수정은 다음 과정에 합시다. 감가 수정이었고, 그 다음에 12의 2호 타이틀은 적정한 실거래가 또는 거래 가격. 오늘 그걸 표현했던 것은 왜 했을까요? 토지 평가할 때. 토지는 어떻게 평가한다? 공시지가 기준법. 적정한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용어를 일단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급권. 자꾸 안 보려고 해야 됩니다. 안 보려고.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이렇게 시험에 놓는다고요. 그러면 X. 유사지역이란, 자, 그냥 들어요.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지역을 말한다. OX. 한 번 더 말할게요. 이번에도 O가, 자, 다시 갑니다.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지역을 말한다. X. 그게 어디에 체크되어 있는지 봐요. 그래요. 그렇게 놓은다고요. 그러니까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이지 대상 부동산과 이런 말이 넣으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상 부동산을 주체로 삼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사지역은.
다음 동일 수거권이란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 10초 다시 드릴게요. 2조 암기 시작하세요. 다시 옵니다. 칠판으로. 5조는 시장가치에 대한 규정이었고요. 자, 거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시장가치 한 달을 기억했습니다. 시장가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현황기준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현황기준.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시작.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한 장 뒤로 넘기면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죠? 자, 거기서 내려가요. 6조에 있습니까? 예. 6조 1항만 일단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요. 7조도 단골 메뉴입니다. 일단 보지 말고요. 자, 내용 들어갑시다. 7조 1항은 그냥 개별로 평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나오던 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그 다음 일괄평가가 정답이라면 일체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시작. 일체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는 단어가 지문에 있으면 무슨 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가 정답이라면 가치를 달리. 부분평가가 정답이라면 일부분. 이게 7조의 규정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 그림을 다시 보면, 자, 저 그림을 다시 보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죠. 이런 상태를 복합부동산이라고 말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복합부동산은 미국식 개념이고요. 이거는 일체로 본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하나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민법은 별개로 본다 그랬죠. 미국 법은 일체로 봅니다. 건물은 토지에 종된 관계로 봅니다. 건물은 토지에 종속된 관계로 본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죠. 오로지 토지에 의해서 건물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는 것이 복합부동산, 미국식 관점. 우리 민법은 별개로 보기 때문에 우리 법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성협의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가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은 어떻게 한다고요? 개별평가. 이때 건물은, 토지는 일체성을 가질 때는, 일단 원칙은 일괄평가입니다. 일괄평가하고, 일괄평가를 하되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20조를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아까 안 보고 20조를 찾아봐요. 20조 4망을 보세요. 20조 4망. 선박이 있을 겁니다. 선박입니까? 자, 내용 들어갑시다. 20조 4망 내용 들어갑니다. 시작. 구분 동그라미. 무슨 평가? 구분 평가. 일단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무슨 평가? 구분 평가. 그러니까 선박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체는 선체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선체는 대부분 나무로 되어 있어요. 기관은 다 셉니다, 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어떻게 한다? 구분 평가를 하되 각각 뭘 적용하라고요? 원가법으로. 그러니까 선체와 기관으로 다 구분을 하되 선체도 원가법으로 감가된 상태를 확인하고 기계 등등도 감가된 상태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표현도 좀 같이 좀 봐놓읍시다. 앞서 그걸 체크를 안 하고 갔네요. 힘든 척 하기 없기. 지금 암기한 거 몇 개 없어요. 자, 7조 끝났습니다. 7조 끝났고 8조 9조는 다음에 하기로 했고 10조 찾으세요. 10조. 10조는 대상물건 확인이다. 그죠? 자, 1항 다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단어만 다시 하면 돼요. 실지조사. 11조는 3방식이었고 넘기세요. 12조는 다음에 하기로 했고 손 대지 말고요. 13조도 다음에 하기로 했고 넘기세요. 14조부터. 자, 14조. 14조, 15조, 16조는 같이 묶어서 기억하자고요. 자, 14조는 토지입니까? 네. 토지는 1항하고 일단 3항만요. 다음에 2항을 할 겁니다. 4항은 안 봐도 되고. 자, 1항, 3항. 토지라고 놓으면 답은 공시지가 기준법. 그런데 어떤 경우에 토지가 나왔는데 어떤 경우에 거래사례 비교법이 답이 되는 겁니까?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전제가 붙어 있으면. 자, 14조 1항 3항 다시 확인하고 입력.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든 겁니까? 응? 토지 평가하려고.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그러니까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만을 평가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그래서 14조 1항 토지는 어떻게 평가한다. 그런데 적정한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자? 거래사례 비교법. 15조의 건물은 원가법. 16조의 토지와 건물이 일괄될 때는 거래사례 비교. 왜 거래사례 비교? 토지가 다른 자산과 결합되면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왜 거래사례 비교법일까요? 그게 편해서 그래요. 편해서. 평가하기가 복잡해지면 무조건 다 거래사례로 가는 거예요. 자, 찾으세요. 자동차를 평가하는 경우하고 항공기를 평가하는 경우하고 어떤 게 평가에가 빈번할까요? 자동차요. 근데 그 자동차를 원가표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골치 아픈지.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프면 다 거래사례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조 살림. 보지 말고 해보세요. 살림은 산지와 임목으로 구분평가. 일단 그게 원칙이에요. 구분평가. 이때 산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소경목림은 원가법. 산지와 임목이 일괄되면 거래사례 비교법.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 공장재단 공장재단은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다. OX X. 그러니까 공장재단은 공장재단을 떠올려요. 그래야 수익환원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개별로 평가해서 합산, 개별로 평가해서 합산.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광업권 수익환원법에서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업권 영업권 특허권. 그래,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수익환원법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19조와 23조였습니다. 자, 20조 갑시다. 20조 자동차 거래사례 비교법. 효용가치가 없는 자동차 해체 처분가액. 선박 효용가치가 없는 선박 해체 처분가액. 다음에 21조 동산 거래사례 비교법. 효용가치가 없는 동산. 22조 임대료 임대사례 비교법. 다 끝났습니다. 끝. 예? 공장은 없습니다. 공장재단. 공장재단이 있는 거예요.
공장재단은 공장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과 기계와 자동차와 영업 그 회사의 권리금, 몽땅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몽땅을 합쳐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공장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공장이 가지고 있는 건물은 원가법, 공장이 가지고 있는 기계장비는 기계장비, 원가법, 공장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공장의 권리금은 수익환원. 결론 그 속에 3방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법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각각 다 따로따로 평가라는 거죠. 방금 열거한 것처럼 평가해서 합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개별로 평가하여 합산. 단 우리식으로 지금 바꾼 겁니다. 조문은 그 단어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개별, 평가, 합산은 있는 거니까 그거 알면 답은 찾을 수는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입력 끝. 잠시 후에 시험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지는 다 제출합니다. 얘가 어디 시험을 보면 답지를 제출해야죠. 내년 10월달 시험장에 가서 그래요. 감독관이 시험지 달라 그러면 안 되게 집에 가져가야 된다. 응? 자, 당연히 그 위에 성명은 난 다 있습니다. 다 확인할 겁니다. 그 답안지 받아서 채점해서 댁으로 다 발송할 겁니다. 댁으로 발송할 테니까 그 보호자 사인란이 있습니다. 보호자 사인란에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의 보호자입니다. 꼭 사인을 받아올 수 있도록. 자, 쉬었다가 합시다.